자, 오늘은 28차시 교과서 98에서 101조까지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회로를 읽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력에 대해 전력을 다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영어로 파워이기 때문에 그 첫 글자를 따서 P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전원이 한 일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이때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1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1초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단위 시간 동안 저항에서 소모된 전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단위 시간을 비워둔 이유가 전력이라는 것은 시간당 에너지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P는 그 역학에서는 일률의 개념이거든요. 시간당 에너지, 시간당 일이라는 일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력하고 전력량이 헷갈려가지고 그때 제가 여러분 일률이라는 개념 근데 잘 안 배우죠. 일률이 전력, 전력량이 에너지. 이게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안 헷갈리거든. 더 헷갈리나? 일단 전력은 이렇습니다. 전류하고 VIR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면요. 사실 이 전력을 이제 일률의 개념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면 T분의 W이고요. 이때 W는 이제 여러분이 전위차를 배웠으니까 전위차가 단위 전하당 전기 에너지의 차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결국에 전기 에너지의 차이가 되어서 전기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QV 아니 여기 T 이렇게 하면 요 T분의 Q가 I거든요. 그래서 요 P는 IV가 되는 겁니다. 혹은 뭐 VI 이렇게 해도 되고요. 4 아니면 6이죠. VI 4 IV는 4잖아. VI는 6이고 미안합니다. 여기에 V = IR을 적절히 집어넣으면 VIR 중에서 두 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I 제곱 R R분의 V 제곱 이렇게 해서 전류 전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전류 저항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저항 전압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단위가 줄 퍼 세컨드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그 전기기관의 아버지죠.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따서 와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와트라는 거는 줄 퍼 세컨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구의 밝기 이런 건 전력으로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느냐가 이제 전구의 밝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와트를 씁니다. 다음 전력량은 헷갈리죠. 갑자기 또 W가 나왔죠. 전력량은 또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하는 능력이 1이잖아요. 이게 1의 첫 글자를 따서 W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단위가 아닙니다. 단위는 줄이 되겠죠. 에너지니까. 요거는 T초 동안. 그러니까 특정 T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임의의 시간 동안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원이 한 일이라고 봐도 되고 T초 동안에 저항에서 소비된 전기 에너지라고 봐도 되겠고요. 어쨌든 얘는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 P 곱하기 T 하면 됩니다.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력이 시간분의 에너지니까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이게 줄이 되고요. 단위가 줄 퍼 세컨드에다 세컨드를 곱하면은 줄이 되겠죠. 이걸 근데 와트라는 단위를 살려가지고 와트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와트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뭘 쓰냐 하면 와트시를 씁니다. 이게 약간 혼종 용어인데요. 와트는 영어고 요거는 한글이고 와트시. 근데 실제로 와트시를 쓰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킬로와트시를 주로 씁니다. 킬로와트시. 와트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와트짜리 그 전력을 쓰는 전기기구를 2시간 동안 사용하면 200와트시만큼 에너지를 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전제품에 그 전력이 이제 와트로 표현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몇 시간 동안 사용하는 양인지로 이렇게 약간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트시라는 개념을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씁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일상생활에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2016년에 옛날에 제가 살던 집에 전기요금표입니다. 그때는 이제 24평 아파트였고요. 지금은 33평으로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때 전기를 쓴 걸 보면 애를 놓기 전이어가지고 동일 면적 평균보다 훨씬 작죠. 그때는 이제 집에 잘 없을 때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야자감도 하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이게 한 달 사용한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집에 100에서 한 많으면 한 3, 400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집집마다. 요금이 얼마 안 났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를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선풍기인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선풍기가 44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초에 44줄 정도 쓰는 게 되죠. 여러분 약간 느낌 가지라고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냉장고인데요. 냉장고는 이게 그 전력으로 안 나와 있고 한 달에 얼마 쓰는지로 보통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킬로와트 퍼 월 돼 있죠. 그래서 32.3 킬로와트시니까 아까 제가 110 정도 됐으니까 요거 한 냉장고 4대를 계속 돌리는 정도의 에너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많이 안 쓴 거죠. 그래서 1년에 62,000원이다. 뭐 이렇게 전기세가 이걸로 치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뭐 저희 집 전자제품 자랑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사하면서 바꿨는데 옛날에 42인치 TV인데요. LED TV거든요. LED TV가 이게 좀 작습니다. 이게 90W고요.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뭘 가져왔었냐면은 이게 예전에 2009년도니까 좀 옛날 거죠. 옛날에 학교에서 쓰던 42인치, 50인치 TV인데 이건 플라즈마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요마들은 자 보세요. 이게 약간 꼼수인데요. 보면 와트가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게 자신이 없으면 와트로 표시를 안 해요. 전압하고 전류로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와트를 계산하려면 전압하고 전류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220 곱하기 2 하면은 440와트. 아까 그 90와트짜리 보다 4배 이상, 거의 5배 가까이 전력을 소모를 하죠. 이처럼 전자제품에 와트로 표시 안 돼 있고 전압이랑 전류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만 전기를 많이 먹는 거구나. 그래서 숨겨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LED TV는 이제 자신 있으니까 90와트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옛날에 진짜 안 좋았던 효율이 안 좋았던 백열 전구가 100와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TV는 옛날 그 백열 전구보다도 이제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지? LED 50인치. 이건 역시 학교에 있는 건데 2016년에 생산된 걸로 같은 인치인데 LED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바로 자신 있으니까 와트로 표시해놨죠. 95와트. 이렇게 해서 아까 거의 한 4-5배 차이 나잖아요. 같은 인치인데 갑자기 TV가 이거 이사하면서 산 겁니다. 이건 65인치 LED인데 저는 살 때 꼭 뒤에 와트를 보고 사요. 직업병이 150와트. 그러니까 아까 그 50인치보다도 덜 먹잖아요. 근데 이제 화면 자체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비 전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아 이것도 냉장고인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아 이거 치사본. 아 이거 그겁니다. 밥솥. 예, 밥솥이 많이 먹어요. 1인분 밥 짓는데 73와트시를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밥이 또 이게 표시가 안 됐는데 이마들 자신이 없으니까 하여튼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밥이 보온으로 오랫동안 놔두면은 진짜 전기를 많이 먹는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먹을 만큼 밥을 지어가지고 먹는 게 예, 오랫동안 해놓고 보관하는 것보다는 전력 소모가 적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앞으로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재밌습니다. 얘는 보고 싶은데 이게 볼 수가 없네. 얘 또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자,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회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을 칠하는 방법인데 여기 전이와 전이차를 배웠죠? 네, 그거를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색깔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자, 얘가 V라는 것은 사실 전이차가 V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5V다. 그러면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 사이에 전위 차이가 15V라는 거야. 그럼 얘가 15면은 얘가 0인 거고요. 얘가 만약에 10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5라고 보면 됩니다. 얘가 5면은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그럼 15V만큼 차이 나죠. 근데 여기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색깔을 똑같이 칠하는 부분은 전부 다 전위가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보면 높이가 같은 지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동안에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같고요. 저항을 지나는 순간 옴의 법칙에 따라서 V 이퀄 IR만큼 전압이 줄어듭니다. 전압이 줄어들어서 요 부분은 또 이제 전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전압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전압 V는 뭐냐면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이의 전위 차이가 전압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은 뭐냐? 빨간색하고 파란색 차이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파란색하고 초록색 사이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빨간색 빼기 초록색은 빨간색 빼기 파란색 더하기 파란색 빼기 초록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빨간색 빼기 초록색은 이게 V입니다. 빨간색 빼기 초록색은 빨간색 빼기 파란색 V1 더하기 파란색 빼기 초록색 V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어줄까? 이 V가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고요. 이 V1이 빨간색 빼기 파란색이죠. V2가 파란색 빼기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파란색 플러스 파란색은 날라가죠. 날라가고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 남죠. 그래서 V는 V1 더하기 V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일정한 값이 있는데 전류라는 것은 단위 전압당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한 총 전하량이거든요. 근데 여기 길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이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 전류가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전하가 밀려서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직렬 연결일 때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류가 일정합니다. 전류가 일정하다는 건 뭐냐? 이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나 저항 R론에 흐르는 전류나 저항 R2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같다. 그래서 전류를 전부 다 그냥 I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전압은 이런 관계 있죠. 빨간색 빼기 초록색은 빨간색 빼기 파란색 더하기 파란색 빼기 초록색. 전체 전압 V, 전원장치의 전압 V는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옴의 법칙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요. 요 회로의 전체 저항을 R이라고 두면 그게 이제 전체 전압 V하고 같고요. V는 IR하고 같죠. 요 V1은 IR1이랑 같고 V2는 IR2와 같습니다.
전류는 다 똑같으니까. V1은 I1 R론이고 V2는 I2 R2인데 I1 I2가 다 I랑 같으니까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 관계식도 요런 관계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그 회로의 저항을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그 하나의 저항의 크기가 합성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 합성 저항 R은 R1 더하기 R2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저항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소비 전력을 구할 때는요, P = IV I 제곱 R분의 V 제곱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최대한 알기 쉬운 물리량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1당은 저항을 연결했기 때문에 저항값은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저항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주로 뭘 쓰냐 하면 그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전류를 이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I 제곱R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R론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I 제곱 R론이고요. R2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I 제곱의 R2로 이 소비 전력의 비가 결국에 그 저항의 비와 같습니다. P1 대 P2는 R1 대 R2하고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두 개 더한 거하고 같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R은 로 A분의 L. 요거 저번에 배웠죠? 이렇게 요런 모양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인 요런 덩어리의 저항이 이거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직렬 연결한다라는 것은 길이가 길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그럼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병렬 연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병렬 연결은 이렇게 연결하는 게 병렬 연결이에요. 색깔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초록색으로 칠할 거예요.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 V인 겁니다. 빨간색 칠할게요. 언제까지 칠하냐면 새로운 저항을 만날 때까지, 새로운 전기 소자를 만날 때까지 칠하면 됩니다. 도선은 저항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찰이 없는 평평한 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역학적으로 보면 높이가 일정한.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은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록색은 또 역시 저항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칠합니다. 그럼 병렬 연결의 특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빨간색 빼기 초록색,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빨간색 빼기 초록색,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빨간색 빼기 초록색으로 여기나 걸리는 전압이 V1, V2는 전부 다 V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정한 것부터 그럼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기 전압이 일정해요. 얘는 그래서 전체 전압 V나 R1에 걸리는 전압 V1이나 R2에 걸리는 전압 V2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전류는 지금 길이 두 개로 갈라지죠. 갈라지기 때문에 전류는 나눠집니다. 전류는 이제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I인데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와 R2에 흐르는 전류로 나누어집니다. 보면 요 I만큼 흐르다가 여기서 길이 두 개로 갈라지죠. 갈라지기 때문에 전류도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I1, I2가 되었다가 다시 만나서 다시 I가 되는 거죠. I1, I2,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또 오메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정하지 않은 값 있죠. 일정하지 않은 값을 오메 법칙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저항을 이용해서. 그럼 I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니까 얘는 R분의 V가 되겠고요. 얘는 R1분의 V1인데 전압은 똑같죠. 그래서 V라고 쓸 거고요. R2분의 V2인데 V2가 꼭 V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각각 I, I1, I2니까 이런 관계 있겠죠. 이런 관계 있고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저는 그냥 그 관계식을 그대로 쓰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합성 저항을 그냥 이대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이렇게 됩니다. 그걸 정리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R1하고 R2가 같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R1하고 R2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R2가 R1이라고 하면 2분의 1 R1이 되죠. 그래서 저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몇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단면적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줄어드는 거죠. 절반으로 똑같은 저항을 두 개 연결하면 그 이유가 이걸 도로라고 생각해 보면 병렬 연결은 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이 더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멀티 콘센트의 전기 기구를 여러 개 연결하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늘리는 거예요. 멀티 콘센트에 여러 개 연결하면 그러면 각각이 220V가 다 걸립니다. 그럼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다 합치면은 멀티 콘센트 그 맨 처음에 들어오는 선에 흐르는 전류가 점점 커지겠죠. 전체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허용 범위를 넘어가면은 이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불 내고 싶으면 멀티 콘센트를 한 10개 사요. 그 다음에 다 연결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전기기구를 거기다 다 꼽습니다. 그러면 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는 경우는 이제 그 방화범으로 이제 간주가 되어서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화범은 이제 진짜 형량이 높아요.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요 병렬 연결일 때는 소비 전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일단 저항은 아니니까 저항이 들어간 식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전압이 똑같이 걸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R분의 V 제곱을 주로 써서 구합니다. 그래서 P1은 R1분의 V의 제곱이고요. P2는 R2분의 V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할 때는 저항이 큰 쪽에서 소비 전력이 컸지만 병렬 연결할 때는 저항이 작은 쪽에서 소비 전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딴 식으로 나옵니다.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자, 다음은 저항의 혼합 연결을 나타낸 거고 R1이 1옴, R2가 10옴, R3가 15옴일 때 전체 저항은 몇 옴이냐? 이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색깔 한번 칠해보면 뚜루뚜루뚜뚜 이렇게 되고요. 뚜루뚜루뚜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구분하면 되냐면 요거 하나 하고요. 같은 전압으로 걸리는 녀석들은 하나로 묶어버려요. 요거는 파란색하고 초록색 사이에 있죠. 그럼 여러분의 전략은 뭐냐면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요 저항하고 요 저항을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병렬로 연결된 거는 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저항을 R4라고 할게요. 요 녀석의 저항을 R4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그 저항 관계식을 쓰면 돼요. R4분의 1은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죠.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입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R2가 10이에요. R3가 15죠. 요거 계산하면은 30분의 5가 되거든요. 그래서 R4가 6옴이 됩니다. 6옴. 그러니까 얘가 6옴이에요. 얘가 몇 옴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1옴이에요. 그럼 전체 저항은 몇 옴입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7옴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R1 더하기 R4 한 개 합성 저항이죠. 이게 이제 7옴이 됩니다. 숫자 바꾸면 풀 수 있겠습니까? 야 이게 제일 기본이야. 병렬 하나 해가지고 그거 따로 저항하고 직렬 연결한 거. 자 이딴 식으로도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5번 문제인데 그림은 세 개의 저항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각 저항이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것도 색깔을 칠합니다. 색깔을 근데 시험 칠 때 칠할 수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나중에 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래 이렇게 칠해지겠죠.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먼저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요 이옴과 아래에 흐르는 전류는 이옴이 2A가 되네요. 2A가 흐르고 그다음에 6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지 모르네, 그지? 모르고. 근데 또 전압을 보니까 그 6옴에 걸리는 전압이 6V예요. 근데 6옴에 걸리는 전압이 결국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이잖아. 예. 이게 이제 6V라는 거니까 요 전체 전압이 6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V. 그러면 일단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그냥 I라고 할까요? 여기 나 값이죠. 예. 이걸 I라고 하면 그냥 V 이꼴 IR이에요. V 이꼴 IR.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6V죠. 6V고 이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6옴입니다. 6옴이니까 I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1A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 볼까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 이꼴 IR입니다. IR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인데 V 이꼴 IR 하면 2는 4V죠. 예, 여기에 4V가 걸려요. 근데 이 파란색하고 초록색의 전압까지 합치면 몇 볼트가 돼야 됩니까? 6V가 돼야 되죠. 그럼 이건 몇 볼트가 되겠어? 2V가 돼요. 그럼 다 구했잖아요. VIR 중에서 R만 모르죠. 그래서 V 이꼴 IR 하면은 2V는 I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R은 얼마가 됩니까? 이걸 R이라고 합시다. R은 1옴이 되는 거죠. 1옴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색깔 칠하고 V 이꼴 IR 이거밖에 한 거 없잖아. 못하겠어? 못하겠으면 이걸 낼까? 자, 4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미래행 교과서 대나론 마무리 문제. 4번 문제. 그림 가나는 저항값이 각각 5옴, 10옴인 두 저항 AB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결한 겁니다. 전원의 전압이 같을 때 같은 시간 동안 A가 가와 나에서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B는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가 결국에 뭘 구하라는 겁니까? 전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시간당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A의 전력을 가하고 나에서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게 이제 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이 전원장치의 전압이 같아요. 이걸 V라고 두겠습니다. V라고 두고 그다음 여기 소비 전력을 P1, 여기 소비 전력을 P2라고 할게요. 그럼 P1 대 P2를 이제 구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P1하고 P2를 결국에 V로 나타내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도 있고 V도 나와 있죠. 그래서 R이 5고요. V는 V입니다. 그래서 R분의 V 제곱하면은 5분의 V 제곱이 V 제곱. P1은요. 이제 이건 직렬이니까 I 제곱 R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I 제곱 R을 쓸 건데 그 I를 똑같은 문자 V로 나타내야 됩니다. I는 A에 흐르는 전류이자 B에 흐르는 전류이자 전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럼 전체 전압 V는 전체 전류 I 곱하기 전체 저항 5 더하기 10이 되겠죠. 직렬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저항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 겁니다. 그럼 I는 15분의 V가 됩니다. 15분의 V. 15분의 V가 되니까 이걸 하면
15분의 V의 제곱의 5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B를 구하는 거죠. 15의 제곱분의 5 대 5분의 1 이거를 구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1대 9가 됩니다. 할 수 있겠니? 뭐 다 못한대. 아 돌아버리겠네. 자, 천재교육교과서 실력평가하기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각각 저항값이 6옴, 3옴, 2옴인 저항을 전압이 12V의 일정한 전원에 연결된 회로를 나타낸 건데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죠. 6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라든지 3옴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라든지 2옴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V 꼴 IR이기 때문에 각각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다 구하면 여기서 물어보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처음에 출발점은 이제 이 회로를 분석하는 건데요. 색깔을 이제 머릿속으로 칠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칠하면은 이게 이제 빨간색이 되고요. 이게 이제 초록색이 되고 이걸 이제 파란색이라고 하면 이제 보입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요게 합쳐져 가지고 요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제가 까만색으로 박스 친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저항을 R1이라고 할게요. R1이라고 하면 R1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6분의 3이 되니까 R1은 2옴이 됩니다. 얘가 2옴인 거죠. 그러면 2옴짜리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총 몇 옴입니까? 4옴이죠. 4옴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12V는 I 곱하기 3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전류는 몇 옴이 되겠어? 전류는 4A가 되겠죠. 옴이란다. 4A가 되겠죠. 그럼 4A가 요로 갈려집니다. 갈려지는데 지금 저항이 2대1이죠. 저항이 2대1이죠. 그럼 여기에 근데 걸리는 전압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IR이 같아야 돼요. IR이 같아야 되니까 전류로 치면은 2I 대 I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지. I 대 2I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I1이라고 하면 얘는 2I1이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I1U 여기에 걸리는 전압 2I1 곱하기 3 그래서 똑같죠. 근데 이거 두 개 합치면은 4A가 돼야 돼. 4A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잠깐만 틀렸네. 그래서 비웃고 있었구나. 여기 2옴이니까 이게 4옴이죠. 4옴이니까 여기 3A죠. 말을 해라고 하면 비웃지 말고. 쑥스러워. 그러면 I1이 1이면 되겠죠? 그럼 얘가 2고 3A가 1A, 2A 이렇게 나눠지면 모든 게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 흐르겠어? 다시 합쳐져 가지고 3A가 흐르겠죠. 그럼 전압은 V 꼴 IR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3 곱하기 2니까 6V가 걸리는 거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역시 전체 흐르는 전류 3 곱하기 하면 6V고 아니면 I1 곱하기 6 해도 6V고요. 요 2I2 곱하기 3 해도 2 곱하기 3이니까 6V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구해보면은 6옴에 흐르는 전류 이건 I1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옴의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 3옴의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은 이제 모든 걸 다 하니까 뭐 아무 식이나 써도 되는데요. 지금 I하고 R을 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제곱 R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 해서 12W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옴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이옴에 걸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 꼴 IR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IR 하면은 6V죠. 그래서 6V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나마 좀 뭐 어려울 수 있겠네요. 문제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 풀이 과정을 다 외운다면